에센스 1기 5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빠밤. 야, 벌써 에센스를 한 지 5편이나 됐네요. 5번째. 어, 뭐, 에센스를 더 이상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1기가 마지막이라는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자, 렛츠 애니메이팅.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애니메이트가 맞는 거죠. 자, 오늘은 무게감을 살리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무게감을 살리는 요인들 뭐가 있을까요? 타이밍. 자, 우선은 anticipation이 있습니다. anticipation은 그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어떤 액션이 들어가기 전에 반대로 이제 되는 게 anticipation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렇게 주먹을 때리면 여기서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내가 뒤로 갔다가 때리는 게 임팩트가 더 크죠. 야구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있다가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있다가 뒤로 가서 때리는 게 힘의 전달력이 더 크죠. 그 엔티시페이션에 따라서 이제 무게가 얼만큼 무겁냐 아니면 힘이 얼만큼 들어가냐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엔티시페이션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실사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카투니하게 그렇게 엔티시페이션을 크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티시페이션도 중요한 작용하는 요인 중에 하나니까 제가 넣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했던 거죠. 활을 이렇게 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중간 거 없이 1번에서 3번으로 쐈다. 그러면 2번이 있는 것보다 임팩트가 작겠죠. 여기는 이제 리액션까지 들어갔네요. 리액션도 없다고 치면은 정말 단조롭겠죠. 그냥 이렇게 슝슝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까 설명한 것 같죠. 이 와인드업 해주는 여기도 보시면 이 2번 포즈가 엔티시페이션이죠. 엔티시페이션은 항상 뭐 내가 이쪽으로 하는데 뒤로 간다거나 뭐 그런 항상 그러진 않아요. 뭐 내가 밑으로 가도 되고 뭐 어떤 아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갔다가 팡 이렇게 가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있다가 팡 이렇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뒤로 가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은 없기를 바라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도 그 이 스파인 라인이 이제 휘죠.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밀기 할 때 할 건데 이제 밀면 이렇게 스파인이 변해요. 힘을 주는 그 것에 따라서 바꾸기 때문에 어쨌든 엔티시페이션이 이렇게 있죠. 같은 논점이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항상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뛰기 전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아, 오늘 마지막 그거기 때문에 그런지 힘이 안 난다. 조금 신나게. 아, 이게 항상 이거 안 들었다. 항상 즐겁게 축하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자,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무게이동. 무게이동이 있습니다. 사실 무게감이 가장 잘 느껴지는 게, 무게 이동을 잘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사자 같은 경우나 뭐, 사람이라던가 어떤 이동을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게 무게를 이동을 해서 무게가 언스테이블 할 때 다시 무게를 안정적이게 하려고 딱 그 받치는 그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무게 이동이 사실 무게감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무거우면 느리냐? 보통 무거우면 느리게 많이 잡아요, 타이밍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무거우면 느리게 많이 잡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아는 분이 한 비유인데 참 좋은 것 같아서 써봐요. 기차가 저보다 느릴까요? 무겁지만? 아니죠. 기차는 저보다 훨씬 빠르죠. 그리고 언덕에서 같이 떨어져도 저보다 훨씬 빨리 도착하겠죠. 그래서 무거우면은 느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항상 느리다기보다는 이제 힘의 전달 이게 이제 조금 느리고 빨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우면은 가속과 감속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피드랑 관계없이 내가 이제 어떤 포인트 지점까지 가는데 가속과 가속과 감속이 이제 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스페이싱을 조금 더 해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거우면은 느리다는 생각보다는 뭐 가속과 감속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잠깐 샜네요. 무게이동은 이제 골반 그리고 또 사족 같은 경우는 어깨 대비 이제 이쪽에서 가장 힘이 느껴지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겠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사족 같은 경우에요. 얘가 이렇게 짚었어요. 짚으면 어깨가 얘가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렇게 기대면 어깨 올라가죠. 이게 무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짚으면 그 다음에 여기도 올라가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 어깨는 빠지겠죠. 왜냐면 무게중심이 다 일로 힘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뭐라고 이게 애매하네. 그러니까 나중에 예제 같은 거나 레퍼런스를 보시면 아시는데 이 어깨, 골반 이쪽에서 이제 힘이 딱 들어왔을 때 힘이 들어갔기에 틀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거는 다음 시간이 없어. 그리고 이제 반복된 애니메이션이 무게감을 더 살리는 요인이죠. 이게 아마 2D 쪽에서 많이 강조되던 건데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톱을 자르는 게 있으면 톱을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이렇게 자르는 게 뭔가 반복되니까 좀 더 강조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약간 전에 말했던 대로 클리셰하게 되기가 좀 쉽고요. 근데 확실히 뭐 무게감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여러 번 보여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시작 전 체크. 빠밤. 이거는 원래 커리큘럼에 없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어, 없는 내용. 오늘 내용이 약간 가볍죠. 가볍기 때문에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사실 이거 애니메이션 마무리 전 체크리스트를 준비하다가 어, 마무리 전 말고 시작 전 체크리스트도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시작 전 체크리스트. 빠밤. 우리가 시작 전에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되게 씬이 깔끔한 걸 좋아합니다. 자, 딱 보시면 되게 깔끔하잖아요. 깔끔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깔끔합니다. 자,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퍼런스가 나중에 이제 샷 작업하시면 여러 개가 생길 텐데, 이제 안 보이는 거는 다 꺼주세요. 그래갖고 샷이 빨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을 텐데,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 셀렉션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뭐 캐릭터 레이어, 뭐 배경 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작업하는 것도 이렇게 카메라 뷰 하나, 뷰포트 뷰 하나, 뭐 이거는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뭐 아이솔레이트를 해놓던가, 뭐 그러면 더 좋죠. 이렇게 아이솔레이트를 하면 이 캐릭터만 보이니까 이렇게 포즈가 이상하니. 아무튼 그리고 배경이 되게 무거울 때가 있어요. 배경이 정말 정말 무거울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거는 지금 되게 심플해서 괜찮아요. 그때는 이제 캐시, GPU 캐시, 이제 export selection 해갖고, 이제 뭐 여기다가 이렇게 익스포트를 하죠. 그리고 캐시, GPU 캐시, import 해갖고 아까 만들었던 캐시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빠밤, 제가 미리 만들었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배경이 없어도 더 가벼워요. 왜냐면 얘네는 이제 한꺼번에 다 구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배경 같은 게 엄청나게 무거울 경우는 이 방법을 저는 씁니다. 왜냐면 얘는 다 한 메시예요. 이렇게 이 점 선으로 보이는 거 보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근데 이걸 켜줘야 돼요. GPU 캐시 이거 안 켜면 안 보입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배경이 무거울 때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저희 회사 TD 말로는 뭐 뷰포트 2.0으로 하면 더 빠르다더라 뭐 이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움직이지 않는 물체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해놓으면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두 가지 세 가지로 해놓거든요. 뭐 배경이면은 땅만 GPU 캐시로 뽑고 아니면 뭐 뒤에 이제 나무나 뭐 이런 하늘이나 이런 애들도 무거우니까 걔네들 GPU 캐시로 뽑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어를 하는데 확실히 가볍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꿀팁 빠밤. 자, 그리고 GPU 캐시를 이제 꺼버립시다. 뭐 시작 전 준비는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다 깔끔하게 딱 작업을 해갖고 하면은 될 것 같고, 뭐 더 깔끔하게 하려면 컨스트레인 하는 프레임에 컨스트레인 그 로케이터도 미리 박아놓고, 뭐 페이셜 캠도 이제 컨스트레인 얼굴에 해갖고 박아놓고, 뭐 이런 카메라도 이제 락을 해놓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뭐 할 건 많죠. 근데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러킹 때 그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선은 뭐 사운드도 미리 넣고 뭐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이하키 같은 경우도 있고. 여기까지 뭐 질문사항 있나요? 오늘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조용해? 왜 이렇게 다들 슬픈가? 자, 다음. 저 주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저의 상코맘으로 이겨내기가 힘드네요, 오늘. 또 이 감정적인 그런 게 강하게서. 자, 사운드 파일 작업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보통? 립싱크 할 때라든지요. 보통은 사운드가 있으면은, 사운드가 이렇게, 그, 음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할 때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47프레임에 가 시작된다. 그러면 이제 보통 한두 프레임 전에 키를 잡죠. 라는. 왜냐면 이제 이게 딜레이가 있어서, 한두 프레임 전에 키를 잡고, 립싱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외국 말이랑 한국말이랑의 립싱크도 좀 차이가 나고 저는 근데 한국말 립싱크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외국에 이렇게 막 이렇게 흘리면 되거든. 막 아바바바바 약간 이런 식으로 흘리면 되는데 한국말은 이렇게 딱딱 붙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말 흘릴 수 있잖아요. 한국말 뭐 이럴 수 있는데 이제 붙는 점이 딱딱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뭐 립싱크는 사실 뭐 계속 해야죠. 예, 마야에서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드래그 드랍 하면 되고요. 아마 WMV
파일이랑 뭐 몇 가지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다 MP3 이거네. 기관총을 이렇게 드래그 드랍 하시면 한번 들어볼까? 네, 이제 드래그 드랍 하시면 여기서 이제 사운드, 오디오 이렇게 하시면은 왜 안 되니? 하시면 원래 이제 여기 음파 그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통은 같이 넘기죠. 같이 넘기는데 편집할 때 그분들이 이제 조금 더 고퀄리티 사운드를 가지고 다시 편집을 하시죠. 항상 그래서 이제 여기 사운드를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운드를 지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운드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자, 캐시가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한 GPU 캐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왜 시작점 체크해놨는지 모르겠네. 그럼 이제 마무리 전 이상하다. 마무리 전 체크리스트. 이제 모두 베이크 하였는가? 사실 정말 이게 중요한데 저는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오. 그래서 최종까지 갔는데 또 수정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베이크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게 최종이야. 이제 막 렌더가 들어오고 막 라이팅 난리가 난데 지금 그러면 이제 베이크 해야죠. 이제 거의 뭐 제발 베이크 해줘 이 정도 나오면 이제 그래 나는 베이커리 그러면서 이제 베이크 한번 딱 해주죠. 베이크를 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손목이나 뭐 뭘 잡고 있을 때 컨스트레인이 걸리거나 아니면 저번에 잠깐 얘기했죠. 애니메이션 레이어가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씬이 이렇게 막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베이크를 하면은 이 그 타임라인 안에 키가 다 세이브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뒤에 후반 작업 하시는 분들은 베이크 하는 걸 되게 편하게 선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베이크를 다 해버리면은 막 레이어 쓰고 막 컨스트레인트 다 써버렸는데 나중에 손을 뭐 고쳐달래. 그럼 또 컨스트레인 걸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나중에 아껴놓는 봉인기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IP픽스는 IP가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인터널 뭐 페네트레이션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이제 뭐 폴리곤이 뭐 옷을 뚫고 나와 있다던가, 뭐 머리카락이 뭐 목 안에 들어가 있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금 안 보이게 잘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은근히 귀찮아요. 이게 은근히 귀찮고 막 애들이 막 목도리라도 하고 있는 날에는 막 목도리를 이렇게 하면은 막 살이 막 다 삐져나오고 막 약간 나 같은 그런 상황이 많죠. 그래서 IP픽스는 이제 애니메이션 수정이라기보다 보이는 비주얼적으로 뭐 옷이라던가 머리, 칼은 제대로 잡고 있는지, 컵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뭐 이런 딱 이런 쉐입에 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렌더링 하면은 튀기 때문에 만약에 애니메이션 했는데 캐릭터가 막 공중에 떠 있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쉐이딩이나 이런 거 깔아놓으면 다 알죠. 쟤 왜 땅에 안 붙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파이널 체크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 부분을 잘해야지 사실 프로 같아요. 왜냐면 컴펌을 딱 했는데 애니메이션 괜찮네. 근데 뭐 이거 발도 떠 있고 뭐 머리카락도 묻히고 뭐 옷도 막 폴리곤 찢어 나오고 있고 이게 뭐야? 정리가 안 됐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폴리시 단계에서는 이거는 해줘야 되고요. 이런 마무리 깔끔한 이런 걸 잘해줘야지 이 부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체크 코리안. 자, 레퍼런스 체크는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무리 전 시작 전에 이제 체크리스트로 레퍼런스를 꺼주고 뭐 정리를 하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다시 켜줘야 되는 거지. 내가 꺼놓고 깜빡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어차피 나는 이 씬을 더 이상 안 열어올 거라는 생각으로 뭐 가장 무거운 배경도 다 시키고 뭐 이것도 키고 뭐 캐릭터 숨겨놨던 카메라 숨겨 다 키고 그냥 저장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에 후반 작업하는 사람이 열 때 이제 하염없이 기다리겠죠. 에이 엿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키고. 근데 그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도 그런 식으로 다 쓰고.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레퍼런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한 샷이 있고 이제 한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는 시퀀스가 있잖아요. 그 시퀀스를 다 작업을 해서 이렇게 쪼개서 저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퀀스 맨 뒤에 나오는 애들도 맨 첫샷 레퍼런스 다 있고 카메라도 뭐 100, 200, 300, 400, 500, 600 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리한다 한 세월인데 회사마다 스타일이 다른가 봐요. 근데 모르겠어. 제가 다니는 캐나다 회사는 한 3개가 그랬어. 그래갖고 짜증이 나갖고 왜 이렇게 했지? 뭐 이런. 얘 나오지도 않는데 왜 있는 거야? 뭐 이런. 역시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씩 잡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방송이래. 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뭔가 내 주위의 것들, 나의 직업이라던가, 회사, 또는 이제 동료 직장 친구들을 많이 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성격이 나쁘구나, 이러면서. 자, 이제 플레이 블라스트 이쁘게 하기. 빠밤. 얘는 이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구글 이미지 중에 예뻐서 그냥 갖고 왔어요. 플레이 블라스트 이쁘게 하기. 짜잔.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 작업 준비 중인 건데요. 우선은 플레이 블라스트를 예쁘게 하려면은, 라이팅이 있어야겠죠. 근데 저도 라이팅을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라이팅을 주고, 뭐 다 틀린 거겠죠? 근데 그냥, 저는 라이팅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넣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를. 그냥 앰비언트 라이트 주면 예쁘더라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라이팅을 잘 몰라도 이렇게 여러 개 주면 쉐이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이거는 대단한 팁은 아니에요. 대단한 팁은 아니고 렌더를 걸 때 이제 레가시 디폴트보다 뷰포트 2.0을 하는 게 더 이제 이렇게 뭔가 깔끔하더라고요. 뭔가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제 라이팅이 없으면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라이팅 아무래도 이거보다 저는 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뷰포트 2.0을 써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뷰포트 2.0 하시면은 모션 블러도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얘는 아직 세팅이 안 돼 있죠. 뷰포트 2.0을 하실 때 그 무거우실 때가 있어요. 뭐 텍스처나 뭐 이런 거를 키면 그러니까 뭐 실제로 작업하실 때도 텍스처를 이런 걸 키나 뭐 그러면은 되게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거를 클릭하시고 1000으로 바꿔주시면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뷰포트가 예쁜 상태로 작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텍스처도 다 켜놓고 집 배경 뭐 이런 것도 다 켜놓고 이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캐시 아웃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뷰포트 2.0 하면 좋은 게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거 왜 안 뜨니? 야 답답하네. 됐다. 그리고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있었어요.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는 한 이 모든 캐릭터를 빼고 모든 거를 다 베이크를 해서 되게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작업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서 16프레임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 하잖아요. 이게 멈췄나 봐. 오씨, 크러쉬 났어. 괜찮아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죽어라. 너도 죽어라.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데는 내가 5프레임에서 20프레임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 작업하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잖아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보면은 한 4초 뒤에 따라와요, 얘네가. 그러니까 사실 뭐 리얼타임으로 작업할 수가 거의 없죠. 보통 퀵타임이라던가 이런 걸로 많이 실제 타이밍을 재려고 하고 사실 근데 나중에 이거를 GPU 캐시가 아니라 뷰포트에서 이제
이거를 다 베이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빨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에센스 2기 때 꼭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소개를 하겠습니다. 벌써 33분이네요. 어드밴스 소개.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어드밴스에서 뭐가 가장 배우고 싶나요? 제가 지금 에센스 소개부터 해야 되나? 우선은 에센스부터 갈게요. 에센스는 이제 10점. 제가 10점입니다. 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보실 때 이제 동영상이 안 끊겼으면 이게 이제 가장 많았어요. 많았고 그리고 이제 해당 작업하면서 설명 디테일한 것도 약간 뭐 이제 과제 폭발 뭐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수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센스에서는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에센스부터는 완전히 이제 스파르타로 지금과는 다를 겁니다. 무서운 익룡양용이 되겠어. 숙제도 엄청나게 줄 거고요. 뭐 언제나 그랬듯이 강제성 없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숙제 안 하셔도 되는데 하면은 제가 최대한 봐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운싱볼부터 뭐 애니메이션 51까지 엑서사이즈 이것도 이제 제가 몇 가지 예제는 제작에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은 모든 거를 한 번씩 다 해서 원칙을 적용하는 숙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SS2는 되게 야심차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예제를 많이 준비하고 저는 이제 그리고 이게 사실 3D 애니메이터가 2D 드로잉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2D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2D에 꽂혀갖고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제 스페이싱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애니메이션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됐을 때 SS 2기는 조금 뭐 어드밴스 끝나고 뭐 조금 텀을 가진 다음에 만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크리타라고 이제 무료 소프트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포토샵 같은 건데 이렇게 2D 애니메이션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다. 나 뭐 단편 애니메이션이라던가 뭐 이것저것 할 때 괜찮겠다라고 이제 알고만 있었는데 SS1기를 하면서 확실히 SS2기에서는 이런 확실히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뭔가 직관적으로 설명이 빡 되잖아요. 그래서 SS2기에서는 내가 2D 애니메이션을 다 그려갖고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배우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3D 애니메이터, 2D 애니메이터 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만들어 볼 예정이고 우리 같이 해봅시다. 같이 막 어메이징한 거 그냥 하는 거야, 막 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제는 제가 뭐 몇 가지 만들고 있는데 뭐 당장은 뭐 당장 내일 시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분들의 의견 최대한 제가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센스도 저는 결코 놓지 않습니다. 에센스! 그럼 이제 어드밴스 빠밤. 어드밴스는 제가 이거 설정을 잘못해서 이미를 이렇게 딱 내버렸네요. 어드밴스는 이제 현업 경력자분들도 있고 경력자분들이 제일 많죠. 그리고 기타는 왜 누군지 모르겠네. 기타 누락자? 이제 수강생으로서 알맞은 수업료 기준, 알맞은 인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제가 너무 학생분들한테 많은 걸 기대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면서 같이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 클립의 목표는, 퀄리티 있는 클립 완성이 있어요. 정말 내가 이 작업물만 있으면 정말 다 때려 부사뿐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내가 이것만 있으면 어디는 딱 들어간다 약간
뭐 어디든 들어가진 못하겠죠. 사실 뭐 픽셀을 들어간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파지티브 마인드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20명, 20, 사실 저는 20명이 딱 좋아요. 왜냐면 이게 애니메이션이란 분야는 적용하는 게 되게 많아요. 절대적인 법칙들이 다 나와 있고, 이 법칙들을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어필링하게 적용하느냐가 가장 큰 요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작업물을 하나씩 하나씩 다 봐줘야 돼요. 몇 프레임에 어떠한 기법을 써야 되고, 몇 프레임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뭐, 수학 공식처럼 내가 뭐, 이거가 있어, 이거가 있어, 이거가 있어 하는데, 그 문제마다 봐줘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20명이 가장 좋고요. 28명은 제한입니다. 애니메이션 클립을 통해 수업을 통해 프로페셔널 레벨로 완성해 간다. 영어가 짱 많이 썼어. 이것도 영어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청강생이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청강생 시스템은 저희가 앞으로 안 하기로 했어요. 회의를 통해서 뭐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자세히는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청강생은 안 받는 걸로 가기로 했고요. 뭐 저도 그렇게 돼서 뭐 청강생은 뭐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저는 힘이 없어요. 애니메이션 영상을 8주에 거쳐서 프로덕션 레벨로 완성해 나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만약에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4주차에 관두더라도 다음 기수차부터 등록 때 진행되던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50% 할인, 빠밤. 그래 이제 수업은 이론 수업 30분으로 갈 때가 있고요. 뭐 이론 수업보다 그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치중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드밴스 수업은 뭐냐면 내가 이 포트폴리오만 만들어서 내가 딱 정말 괜찮은 클립 30초 1분짜리 그냥 딱 만든다. 약간 이런 거에 이제 치중을 둔 거죠. 이제 그걸 만들면서 애니메이션 수업, 애니메이션 적용도 하고, 원리에 대한 것도 그 부분에 대한 크리틱을 해주죠. 크리틱 한 시간을 하고요. 그리고 QA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레이아웃 선생님과 같이 싱크 스케치를 통해서 갑니다. 싱크 스케치를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아마도 프레임을 거의 몇 프레임당 그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드로버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립을 만든 것에 있고요. 그리고 총 4개의 소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아, 4개가 아니다. 이게 아마 한 3개, 4개 될 거예요. 이게 뭐 등록자 인원에 따라 다르겠는데, 경력자, 신입 학생분들로 나눠지면 경력증반에 가시려면 포트폴리오 제출로 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제가 이게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갓 졸업한 학생분이라던가 이제 막 배우는 신입분들이 정말 뭐 엄청난 퀄리티를 만들어내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방향을 달라서 이제 학생분들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적정 수준의 퀄리티의 제작을 목표로 신입분들은 이제 경력자를 아주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신입의 릴을 만들고 경력자는 이제 완전히 경력자 아이가 엄청난 퀄리티의 그거를 이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약간 반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나누고 제가 숙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때 아시겠지만 그 숙제를 제가 보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중간 컴펌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수업이 일요일 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이 이제 숙제를 맞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저 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숙제가 2개가 있어요. 코스 어사이먼트가 있고, 사이드 어사이먼트가 있는데, 이 2개를 이제 완수한 자. 근데 사실 약간 숙제, 제가 봐도 조금 빡세게 했어요. 너무 이제 이 설문조사를 반영을 해서 그런지, 약간 제가 너무 빡세게 해서 이거를 사실 다 지키는 분들은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할 때 빡세게 해야 돼요. 빡세게 하고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이제 다음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취업 활동의 도움. 이거는 이제 제가 몇몇 스튜디오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인턴십이라던가 신입 채용 뭐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몇 군데 얘기를 했는데 이쪽 부분도 사실 자기들도 그 데모리를 봐야지 그걸 할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긍정적으로 이제 도움이 됐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료 50% 반환.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50% 반환이고, 아, 저는 정말 이분이 정말 성장폭이 컸다. 정말 괜찮은 애니메이터로서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면, 수업료를 50% 이제 돌려봐도 상관없습니다. 돌려줘도. 그리고 다음 기수 무료 참가. 이제 이것도 뭐 내가 클릭 완성했지만 조금 아쉽다.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뭐 선택할 수 있겠죠. 아, 드디어 이제 악마의 커리큘럼 시작합니다. 자, 이제 컨셉 디벨롭, 오디오 클립, 캐릭터 설정. 우선은 뭐, 이 부분은 제가 수업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뭐, 그렇게 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디오 클립을 찾고, 이제 아이디어 디벨롭, 썸네일 스케치, 뭐, 이 정도 숙제 할 만해. 그리고 이제 바운싱 볼 세 종류를 해야 됩니다. 무거움, 가벼움, 캐릭터. 그래서 제가 통과될 때까지 해야 돼요. 제가 오케이 이거 확실히 이거는 텐션이 느껴져. 이거는 무거움이 느껴져. 가벼움이 느껴져. 이런 식으로 제가 컨펌을 다 볼 겁니다. 이제 이것도 싱크 스케치로 제가 이제 맵 프레임 이제 드로우를 해갖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쵸. 이미 경영자분들도 바우싱볼 아예 뭐 저도 이번 하면서 막 되게 싫었는데 확실히 도움이 돼요. 바운싱볼을 할수록 도움이 되는 그런 꿀단지 같은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포즈 드로잉. 포즈 드로잉 이것도 이제 사실 제가 에센스 때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보내주셨어요. 너무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숙제를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더 편하고. 예, 바운싱볼은 점프 액션입니다. 점프 액션이고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쭉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개요만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제 레퍼런스 수집, 뭐 액팅 초이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커리큘럼 이거는 지금 액팅 릴, 액션 릴을 짜는 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코스 어사이먼트는 그걸 짜는 거에 대한 숙제고요. 사이드 어사이먼트는 이제 다른 애니메이션 기본을 다시 한번 확립하기 위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제출도 이제 제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레퍼런스 편집을 하셔야 되고, 찍어야 되고, 뭐, 얼굴 공개가 좀 그러면 이제 뭐, 후드를 쓴다거나, 가면을 쓴다거나 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분명히 많은 분들이 바운싱볼 세 종류를 통과 못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펜들럼 위아래. 사실 이것도 이게 일주일 만에 뭐 번싱볼 3개, 포즈 드로잉, 그리고 펜들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되게 힘들 겁니다. 거의 학생들만 조금 할 수 있으려나? 그리고 이제 3주차에는 효과적인 레이아웃. 실제 작업하기 전에 마지막 준비 과정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 작업하기 전에 마지막 준비 과정이 그 샷의 임팩트를 거의 70%는 책임진다. 80%는 책임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JP상이 그랬죠. 이렇게 잘 태엽을 감아놔야 딱 났을 때 멀리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썸네일 스케치. 그리고 이제 펜들럼 뭐 이 정도 되면 바운싱볼 끝나는 사람도 있겠죠. 펜들럼 아직도 하는 사람도 있겠고. 펜들럼 2종류, 그리고 이제 밀기 또는 당기기 애니메이션. 이렇게 숙제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계단식으로 병목식으로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뭔가 확 잡아줄 수 있게. 그리고 4주차는 이제 잠깐 크리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합니다. 뭐 로코메데이션부터 4족 걷기, 뛰기, 훑고하기, 불쾌감, 블로킹 뭐 이런 식으로 4족도 사실 이거는 경육자분들이 4족을 많이 해보고 싶다고 그래갖고 넣은 거고 제가 시간 관계상 트롯이 형물 뭐지? 장걸음은 못 넣었어요. 못 넣었는데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 4족에 대한 정말 디테일한 수업을 한번 해볼 거고요. 블로킹 이제 블로킹이 들어갑니다.
이 블러킹은 우리가 계속 준비했던 플래닝한 샷에 대한 블러킹이죠. 그리고 이제 우선은 어사이먼트, 이제 포즈 드로잉, 밀기 달기. 이것도 이제 아까 전에 밀기 당기기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블러킹, 서브텍스트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샷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블러킹 2번, 이제 폴리시 2번으로 끝을 낼 거예요. 근데 아마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드로잉 오버를 많이 할 건데, 사실 이거는 학생들의 의지에 따라 달렸어요. 저도, 제가 2년 동안 백수일 때 엄청나게 정말 했기 때문에 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진짜 저는 최대한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엄청난 정말, 그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사족 애니도 숙제를 읽고, 숙제가 좀 많나? 숙제를 많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코스 어사이먼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이거가 핵심이에요. 이 어드밴스 코스에. 그리고 사실 이 20명을 제가 크리팅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1시간 뭐 2시간으로는 금방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3시간, 4시간까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 수업은 제가 편한 시간으로 하게 됐습니다. 언제냐면요. 일요일 낮 12시, 몬트리올로는 토요일 날 밤 11시, 12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이라서 확실히 뭐 직장인분들, 학생분들도 이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좀 커리큘럼 빡세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정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결의가 눈에 보이죠? 내가 엄청나게 정말 굴리겠다. 이런. 그래서, 커리큘럼 소개는 이 정도까지고요. 사실, 제가 보기엔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 싱크 스케치, 뭐, 이런, 그래서 뭐, 우선은 이 정도입니다.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사항 받겠습니다. 수요일은 몇 시 컨펌이나요? 수요일은,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정했는데, 아마 낮 12시, 같은 수업 시간과 같은 시간으로 정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펜들럼이란 게 뭐지요? 펜들럼은 이제, 여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판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공 같은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렇게 오브젝트가 되게 펜들럼은 오버래핑과 그런 거를 배우기 되게 좋죠. 그쵸. 진짜 비슷한 거죠. 진짜. 여기 있다. 펜들럼이 이제 여기 이렇게 해갖고 여기 공 같은 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펜들럼이 이제 좌우 위아래 뭐 이렇게 S자까지 만들면 더 좋은데 우선은 저는 이게 오버래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부분 바운싱 볼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다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바운싱 볼은 정말 기본이죠. 왜 기본인지는 수업 시간 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룹만 나누고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장학생분들은 그 그룹에 한 명씩 뽑을 거예요. 한 명씩 뽑고 그룹으로 나누는 이유는 이제 퀄리티의 분배도 있고 그리고 수요일 날 그룹이 A, B, C, D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 A는 월요일, B는 화요일, C는 수요일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사이드 어사이먼트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 어사이먼트는 만드는 분량이 30초 이상인가요? 코스 어사이먼트는 그거는 개인마다 다른데 아마도 아닐 것 같아요. 저는 12초? 맥시멈 12초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한 클립이 30초 이상인 샷을 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경력자면 모르겠지만 보통 액션 릴이나
액팅 릴이나 그 정도면은 한 12초 정도면은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클립 하나만 가지고 이제 딱 쇼부를 보는 거지. 툴은 봐야만 되나요? 아닙니다. 툴은 어떤 툴이든 다 되고요. 이제 애니메이션적인 크리틱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사실 마야를 그렇게 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커브 체크를 한다거나 그래프트 체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제가 마야 파일을 받아서 뭐 조금 더 포즈를 낮게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크리틱은 이제 거의 이 싱크 스케치에서 거의 뭐 매 프레임 제가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생기초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숙제만큼은 다 할 수 있다. 뭐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 자신은 모르겠는데 숙제만큼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기초 이런 생기초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그룹을 나눈 거고요. 그 생기초 분들 안에서도 뭔가 내가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 내가 생기초인데 이걸 마치고 나면 정말 픽사급 클립을 만들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아무리 재능 있고 잘하셔도 생기초 분들이 한 번에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일요일 수업은 뭐야? 일요일 수업을 불가피하게 듣지 못할 경우 녹화본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어드밴스 수업은 실시간 수업에 참여를 못 하셔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라이브로 그 크리틱을 받지 못하고 그런 점이 있겠죠. 에센스 2기는 어드밴스가 끝나고 한두 달 텀을 가지고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사실 어드밴스도 제가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돈을 내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특히나 더 신경을 써서 지금 예제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약간 이걸 두 개를 병행하기엔 무리가 있겠다. 무리됐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됐고요. 에센스 2기도 이제 사실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한두 달 텀을 가지고 준비를 어드밴스 끝나고 할 생각입니다. 지금 짬짬이 만들고 있긴 한데 그래서 에센스 수강비는 정해진 건가요? 예, 수강비도 사실 여기 그것도 있었어요. 청강생이랑 수강생이랑 수업료가 달라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픽스가 돼버려 갖고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어드밴스 강의를 현재 못 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수업료를 지불하고 다시 보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쵸? 다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실시간 참여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신입, 경력자분들 그룹이 나눠지는데 코스 어사이먼트도 그룹에 따라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코스 어사이먼트도 동일합니다. 다만 제가 컨펌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지겠죠. 학생분들과 경력자분들의 기대하는 퀄리티가 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학생 신입 경력자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퀄리티 관리로 들어갈 것 같아요. 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사이드 어사이먼트는 그게 줌으로 할 때도 있고요. 제가 드로우버로 그려줄 때도 있고요. 그럴 것 같은데 아마도 줌으로 할 수 있으면 줌으로 하는 게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제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이드 어사이먼트를 학생이나 신입분들은 데모릴로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도 도움이 많이 퀄리티를 제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사조개니라던가 미는 거, 당기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신입 릴에도 자주 쓰이는 예제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으면 정말 충분히 데모릴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경험자분들은 다시 한번 훑고가는 그런 걸로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경험자분들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취업활동 도움 어떤 건가요? 경력자한테도 해당이 되나요? 예, 경력자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 아시는 이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CG숲도 계시고, 뭐, CEO도 계시고,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뭐, 대부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다만 조건이 이제 나도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봐야겠다. 그 사람의 성장폭이 얼마나 되는지, 뭐, 비포 애프터를 봐야겠다라고 하시기에, 뭐, 그 정도는, 예.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 정도면 충분히 내가 추천해도 괜찮겠다 싶으면은 하고요. 만약에 해외 취업을 원하시면은 제가 뭐, 그 해외 다니는 친구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해외 취업은 조금 힘들겠죠. 비자 문제도 있고. 2개월 과정이 끝나면, 언제 또 이어지나요? 바로 2기로 가나요? 어드밴스 2기요? 아니면 에센스 2기요? 어드밴스가 끝나면 에센스로 갑니다. 에센스로 가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로 갑니다. 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첫 4주 동안 세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선 그 나머지 4주가 사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2기 때 이 부분을 못 잡았다면 사실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어느 정도 완성을 했어. 그런데 다음 2기 때 이거를 더 퀄리티 높게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고치면 사실 그렇게 크게 상승폭이 느껴지게 퀄리티가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에 기획을 잘하고 가셔야 돼요. 해외 취업하신 분들 포폴 볼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얼마나 잘해야 하는지 퀄리티가 궁금해요. 링크드인 같은 데 가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주위에서 자기가 제일 잘하면 돼요. 그럼 돼. 이제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링크드인. 이제 링크드인에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막 뜨죠. 친구들 인맥.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뭐 한국 사람들 보고 뭐 어디에서 다니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선생님, 어드밴스 때 크리틱 마시고 강의하실 때 직접 시범 강의는 안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기초주는 키 잡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숙제를 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설명하실 숙제는? 이 부분도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네, 제가 직접 키를 잡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숙제가 아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차라리 뭐 그럼 제가 예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훨씬 시간 관계가 낫지. 이걸 제가 한 프레임씩 한 프레임씩 그 그림 만드는 걸 다 보여주면은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은데 만약에 학생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원하면은 제가 수업 시간 때 그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학생분들의 심파일을 가지고 뭐 몇 포즈를 대신 잡아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완전 0부터 그냥 다 작업을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과외를 몇 번 해봤는데 되게 지루해 하더라고요. 직장인의 경우 평일 낮 12시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이드 과제를 이메일로 보내고 피드백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주말입니다. 일요일 낮 12시에요. 일요일 낮 12시.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분들도 수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사이드 과제를 이메일로 보내고 피드백을 이메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고 그 피드백을 주는 형태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사이드 과제에 대해서는 줌 미팅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로우버에서 뭐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손이 벌려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릴렉스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어 여기 작은 노트를 줄 수도 있고요. 이메일로 서술형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사실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많이 숙제를 낸 게 애니메이션을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 많이 하셔야 늘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틱도 많이 주고 많이 받고 많이 고치고 그렇게 해야지 진짜 확 늘어요. 아니면 그것도 그냥 어중간한 퀄리티로 막 여러 개 해보면 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리틱에 좀 중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네, 수업 소개는 이 정도입니다.
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코스 어사이먼트 따로 주제는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나는 액션 하고 싶다. 나는 사족 하고 싶다. 뭐 나는 영화 클립을 따라 하고 싶다. 애니메이션 하고 싶다. 뭐 그냥 뭐 워크 사이클 뭐 이런 여러 가지 숙제를 가지고 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다. 뭐 어느 종류의 형태든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는 대로 저희가 샷 디벨롭먼트 프로세스, 이제 샷의 방향, 시네매틱, 실스 액팅 이런 거를 미리 다 정하고 가야 됩니다. 정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류든 자기가 정말 이거를 해보고 싶다 싶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짧아야 돼요. 짧아야 되고 뭐 단편 애니 뭐 이런 건 안 되고 순수 애니만. 그래서 아마 등록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20일부터구나. 내일부터죠. 내일부터고 총 8회 일요일 낮 1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드밴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족이랑 연계가 떨어지나. 네, 사족은 이제 한 주 동안 훑고 가는 거죠. 훑고 가는 거보다 이제 딱 한 주만 파는 거죠. 사실 이걸 빼고 싶었는데 넣어달라는 분이 많아갖고. 근데 이 사족을 정말 잘 만들면 데모로에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4주 이거를 이제 뭐 사이드 어사이먼트로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크리틱을 받을 수 있도록 넣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모든 거를 다 만들 수 있겠죠. 데모를 만들 때 디즈니처럼 노래하는 형식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뮤지컬 느낌. 그쵸? 뭐 소피아, 엘레나, 뭐 겨울왕국, 뭐 많은 디즈니에서 만드는 애니메이션이 이런 형식이 있죠.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플래닝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노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쉬지 않는단 말이야. 그 노래면은 최대한 2분, 3분이 될 텐데 그 동선과 포즈와 이런 걸 정말 다 짜야 되죠. 왜 이 노래를 할 때 이 포즈에 이 동선에 얘가 이 위치에 있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플래닝을 다 짜고 만들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식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형식으로 정말 잘 만들려면은 정말 플래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식의 애니를 많이 해왔는데 저는 솔직히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런 식의 애니는. 너무 입도 계속 움직이고 그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뭐 학생분들한테는 특히나 이게 큰 돈이 있겠잖아요. 큰 돈이잖아요. 300불이라는 게 지금 600불 8주 동안 600불인데 이거를 정말 뽑아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뭔가를 주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애니메이션을 정말 열심히 했고 여러분들도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의리가 아니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등록을 하실 분들이면 정말 남다른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대충 이건 해볼까 이런 식이라기보다는 저는 정말 내가 진짜 내가 봐도 괜찮은 클립 하나 만들어보자. 진짜 열심히 해서 뭐 내가 진짜 만족할 만한 클립 이거를 발판으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클립 하나 만들어보자. 이런 분들이 저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심사숙고를 아니 큰 돈이래.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뭐 그게 답니다. 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